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2026년 1월 18일 일요일부터 1월 21일 수요일까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하였다.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매달 한 차례 모여서 등산하였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1박 2일 국내 여행하고 해외여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국내 여행으로는 혜원의 친구가 방어리에 사놓은 바닷가 별장에 여러 차례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위 관광지를 관광하였다. 그리고 선유도 등 국내 다른 관광지도 여러 차례 하였다. 선유도 관광하면서 그 당시에 써놓은 기행문 첫째 편을 소개한다. 제목: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선유도로 가는 길 염해일.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는 매월 등산을 간다. 더운 여름철이면 해마다 1박 2일 바다로 여행을 한 차례 다녀온다. 지난달 모임에서 올해는 선유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행선지가 결정되고 나니 가는 날짜가 잘 맞지를 않는다. 8월에는 개인별 행사가 거의 매일 있다. 할 수 없이 매월 셋째 주 등산 가는 날을 중심으로 1박 2일로 여행 날짜를 정하였다. 오늘은 선유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회장이 일주일 전에 여행 일자와 출발 시간, 출발 장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다. 떠나기 하루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온다. 아침 8시 30분까지 문화예술회관 정문 앞으로 나오란다. 8시 30분까지 모이는 장소에 가기 위하여 우리 집에서 최소한 7시 10분에 출발하여야만 한다. 아침은 6시 30분에 먹어야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운동은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당겨 새벽 4시 30분에 나간다. 캄캄한 밤중이다. 그런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6시 20분이다. 집사람은 벌써 아침밥을 해놓고 마당에 심어놓은 상추와 열무들을 뽑아서 반찬을 만들고 있다. 샤워한 후 아침 식사하고 나니 7시다. 가지고 갈 짐은 어제 저녁에 모두 등산용 가방에 챙겨 놓았다. 7시 10분에 시내버스 정장으로 나간다. 나갈 때는 동대구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성단목역에 내려서 걸어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1호선으로 가는 420번 시내버스보다 2호선으로 가는 414번 시내버스가 먼저 들어온다. 미리 들어오는 414번 시내버스를 탄다. 집사람은 420번을 타야만 한다면서 버스에 오르지 않는다. 2호선을 타고 두류공원역에 내려 시내버스를 타면 더 빠르니 타라고 하였다. 전에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모여 자주 모임을 가졌다. 그때마다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성당목역에서 내려갔기 때문인가 보다. 지하철이 있어서 시내 교통이 참으로 편리하다. 2호선을 타고 두루공원역에서 내려 600번 시내버스를 타니 바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내려준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하였다. 회원들 대부분이 나오고 있다. 여자들은 외제차인 C 회원차에 타고 남자들은 Y 회원차에 오른다. 내비게이션에 전라도 군산에 있는 신시도를 검색한 후 거창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출발한다. 우리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구마고속도로로 들어선다. 구마고속도로를 달리다가 88고속도로로 방향을 바꾸어 달린다. 대구시 경계를 벗어나니 88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로 바뀐다. 길바닥도 울퉁불퉁하다. 국도보다도 못한 고속도로이다. 군데군데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길이 더욱 좋지 않다. 이런 고속도로도 통행료를 받느냐고 투덜거린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놀러 다니는 것이 미안해진다. 고령을 지나 해인사를 거쳐 거창 휴게소까지 가면서 이야기들이 오간다. 그 중에서 미국 동서부와 캐나다 여행 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화제이다. 대학 동기 제이가 자기들 반창 모임에서
부부 동반 미국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한다. 미국을 다녀온 두 회원을 빼고 모두가 가기로 하였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거창 휴게소에 도착한다. 거창 휴게소에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휴게소 안으로 대형 관광버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단체 여행객과 등산객들이 휴게소를 가득 채운다. 모두가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여행 기분에 들떠 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보다. 시애원이 달콤한 호떡을 산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호떡이다. 옛날에 먹던 호떡은 한 입 물면 검은 설탕이 줄줄 흘러내렸다. 요사이 호떡은 짠듯하면서 새콤한 맛이 옛날 호떡 맛보다도 더 좋은 것 같다.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시 출발한다. 88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 한물 지났나 보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우리의 차는 시속 80km로 천천히 달리고 있다. 지리산 가까이 오니 긴 터널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였나 보다. 고속도로 터널이 너무도 잘 뚫려 있다. 지리산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새만금이 있는 신시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장수, 남원, 임시를 지나간다. 가는 곳마다 그 고장의 독특한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차창밖 푸른 산과 푸른 들판이 우리의 눈을 싱그럽게 한다. 기분이 상쾌하다. 높은 산들을 지나고 나니 넓고 넓은 평야가 눈이 모자라도록 펼쳐진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란다. 들판의 푸른 논밭에는 알곡들이 연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과 곡식들이 모두 여기서 나오나 보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여기저기에 높은 아파트들이 비쭉비쭉 솟아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있다. 익산을 지나 진안을 지나가고 있다. 전북 진안 마이산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1억 년 전에 퇴적층이 쌓인 노수 바다이었단다. 지각병동에 의해 기이한 봉우리의 한 쌍이 솟아올랐단다. 마주한 두 봉우리가 말의 길을 닮았다여 마이산이라 불렀단다. 우리나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이 만든 최대 글작품이란다. 동봉, 수마이산은 너무 경사가 심하여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산이란다. 마이산은 계절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르단다. 봄에는 안개 속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쌍돛배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 돛대봉이라고 부른단다. 여름에는 수목 사이에서 드러난 봉우리가 용의 뿔처럼 보인다고 하여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꽃처럼 보인다고 하여 문필봉이라 한단다. 시간관계상 마이산과 그 아래에 있는 금당산은 들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익산을 지나 군산에 도착한다. 군산 앞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 군산항에는 크고 작은 여객선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군산항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달려 새만금 방제소로 들어선다. 야미도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신시도에 도착한다. 모텔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해양경찰서로 오란다. 경찰서 앞 야외 주차장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빈자리에 주차하고 차에서 짐을 내려 해양경찰서 뒤편 그늘에 모여 앉는다. 모텔 사장님은 12시까지 신시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다른 손님을 싣고 선유도에 들어갔단다. 30분 후에 유람선이 온단다.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다. 볼 일은 해양경찰서 안에 들어가야 하나 보다. 경찰서 사무실 출입문을 놓고 한다. 경찰관이 문을 열어준다. 사정을 이해하니 화장실까지 안내해준다. 경찰관들이 너무 친절하다. 경찰서에 들어가기가 서먹서먹하다. 일제시대 때 순서가 무섭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인가 보다. 요사이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경찰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사물을 보고 있는 경찰들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스럽게 볼일 보고 나온다. 30분 후에 유람선이 도착한다. 모텔 사장님은 탑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단다. 해양경찰서에서 명단을 제출해야만 출발할 수가 있단다. 탑승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한다. 아마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여 명단을 작성하나 보다. 명단을 작성한 후 유람선에 오른다. 유람선 방송에서 홍도야 울지 말라는 유행가가 흘러나온다. 여행의 흥이 절로 난다. 유람선은 선유도를 향하여 달린다. 유람선이 지나가는 바닷물에는 하얀 포말을 일으킨다. 하얀 포말이 파란 바닷물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풍랑이 심할 때는 물방울이 유람선 안으로 뛰어든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더위를 식혀준다. 유람선 옆으로 작은 캐석정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하얀 바위 위에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무인도가 파란 바닷물 위에 떠 있다. 빨간 풍선들이 푸른 바다 위를 수놓고 있다. 김양식장이란다. 김양식장 옆으로 유람선이 조심스럽게 지나간다. 선장인 모텔 사장님이 여기저기 보이는 섬들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들을 들려준다. 신시도에서 출발한 지 30분 가까이 지나니 선유도가 보인다. 선유도를 상징하는 망주봉이 우리를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다. 유람선에서 내리니 모텔 사장님의 봉고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봉고차에 오르니 큰 길을 따라 가다가 좁은 마을 길로 들어선다. 에어컨이 시원하여지기 전에 벌써 모텔에 도착한다. 모텔 안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짐은 봉고에 그대로 두고 점심 식사부터 먼저 하란다. 꽃게탕으로 늦은 점심을 먹는다. 신선한 꽃게탕이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정말인가 보다. 밥맛이 꿀맛이다. 점심 식사 후에 하룻밤 묵을 204호실과 205호실을 찾아 올라간다. 휴식을 취한 후에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를 유람선으로 관람한단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선유도는 어떤 모습일까?